이번 보고서는 솔브레인, 영풍정밀, 효성중공업,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브레인이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서 점유율을 85%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뭐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불산계 에천트라는 세정과 식각을 담당하는 것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무려 70에서 90% 정도, 많을 때는 90%까지도 준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사실상 독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공정이냐? 굉장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인산계 에천트 같은 경우에 점유율은 90에서 100% 정도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21년도 이게 부진했단 말이죠. 왜냐면 반도체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중간에 물량이 멈춰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매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자, 올해 1분기 매출 또한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매출은 플랫이고 영업이익은 10% 정도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일본의 키옥시아에서 1월 말 라인 오염과 3월 지진 영향을 받았고, 최근에도 3월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TSMC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항상 반사이익을 받는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낸드 주문이 몰려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주문 증가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진 않고 있고, 그래도 메모리 제조사의 재고 소진이 이루어지는 2분기부터는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반도체 부분에서는 프리커서와 스럴리 등도 생산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전해액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출 비중 전이 추이를 보자면 반도체가 당연히 많이 올라갔고요. 디스플레이가 상당 부분 줄었고, 그 부분을 기타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혹은 2차전지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눈여겨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기존 라인의 미세공정 전환 투자와 평택 3라인 증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증설을 추진 중이고, 네, 그래서 평택 3라인에서는 4분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비메모리 라인 증설도 진행 중이고 신규 소재 공급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시면 스마트폰의 OLED 패널 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지만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등의 OLED 패널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인 솔브레인 SLD가 좀 분할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위험도를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차전지 전액도 생산하고 있지만 매출이 아직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솔브레인 홀딩스와 좀 협의를 해서 증설 여부를 결정을 좀 해야 향후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는 솔브레인, 해외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나로 좀 합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퍼져 있으니까요. 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좀 뒤에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좀 할인율을 받는 느낌도 있거든요. 자, 에천트 외에 다른 사업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사업은 OLED 라인 증설 때문에 또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 여러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 요즘에 저희가 지난번 보고서에도 한번 읽었지만 지금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예 TV 산업이 망한 건 아니고 그래도 꾸준히 물량은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또 큰 걸 팔게 되면은 사실 또 큰 거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장 동력을 삼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영풍정밀은 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괜찮은 그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주가를 좀 보긴 해야 되지만 21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해서 13%, 17% 역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수주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운송 적체라든가 일부 물량이 2월에 기인한 것이고, 수요차가 많은 정유화학 업체들의 신증설의 유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러시아발 전쟁이 종료가 되면 현재보다 유가는 낮아지긴 하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코로나 이전의 평균 유가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20% 수준의 성장이 기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운송이 적체됐을 뿐 물량은 남아있고, 또 일부 물량을 계속 다음 달로 넘기고, 또 그 다음 달에 물량이 좀 차면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시면 이 고려아연을 29.5만 주, 영풍을 8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금만으로 67억 원이고요. 이거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거의 8,700억 정도의 지금 자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풍 같은 경우에는 좀 주수가 적긴 하지만은 543억 정도?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만 해도 9천억이 넘는 회사들의 지분입니다. 주가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로 1조 정도도 노려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고, 또한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고려아연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도 본업에 긍정적인 이렇게 주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1%가 넘는 주식입니다. 고려아연의. 자, 양극재 원재료인 전구체 공장이라든가 전구체 소재인 황산니켈 사업 증설, 그다음에 응급 집전체인 전지막 공장 신설,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과거에 고려아연도 한번 보고서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알려져 있는데 영풍정밀이 펌프 밸브 사업은 사업 초기 고려아연 영풍의 재련 공장용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을 했고요. 고려아연 그룹이 전기차나 수소 사업에 신규 성장 동력을 활발히 투자하고 있어서
영풍 정밀도 또한 펌프랑 밸브 쪽에 이제 수요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어떤 걸로 엮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엮여 있는 거겠죠. 영풍이 고려하는 최대 주주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영풍에서 이제 영풍 정밀, 네, 거의 뭐 자회사 느낌일 텐데, 뭐 지금 영풍에 대해서 주주 명부를 열어보니까 사실 뭐 엮여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엮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뭐 최대 주주 형식으로 해서 영풍이 뭐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데, 영풍이 고려하는 지배하고 있는 거는 네,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모기업은 네, 아니네요. 고려아연의 모회사가 영풍정밀이고요. 또 영풍정밀은 영풍그룹의 계열사라고도 되어 있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거를 지금 본질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됐고, 어쨌든 고려아연 그룹이 뭐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주가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회사지만 산업재 종목으로는 특이할 정도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고요. 펌프 사업에 브랜드 파워가 있고 원재료 만드는 주물 공장도 운영하고 있고, 또 산업재 종목들의 재평가 상황이 러시아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소형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를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었군요. 루트로닉도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73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98억 원, 그래서 YY 대비해서 50%, 그 다음에 3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품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판매 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한 제품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매출 비중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선반영이 다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 의견 적정 요 프로젝트 이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대폭 깎여가지고 엄청 주가가 후되게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주들에게 굉장히 좀 잘 보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 다신 그럴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그거에 대한 얘기고, 루트닉 본사에 위치한 수출금이 43%가 증가를 했고요. 분기 마지막 월에 수출 규모가 가장 크게 다른 거를 계절성을 감안한다면 1분기 업황은 매우 좋은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효성중공업인데, 자, 꾸준한 수요가 장점입니다. 자, 우선 국내외 풍력 시장의 성장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뭐 각각 20조 원, 뭐 8천억 원, 뭐 3조 원 정도의 네, 매출 상승이 좀 있어 보이고, 또 미국, 인도 현지 공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인도 합쳐서 5조 원 정도이고, 또한 이제 잠재 수주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도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제조업의 특성상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변압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주기로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도 꾸준한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년도 실적을 돌아보시면 신규 수조원 2조가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는 3.3조가 됐고요. 미국 법인의 수주 잔고가 크게 늘면서 건설 부분도 네,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은 다소 수익성이 감소했지만, 또 중공업 부분에서는 고정비 감소 때문에 원가 절감도 성공을 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동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초고압 변압기 및 전력 설비 일체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 중국, 한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90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전력 설비는 전기 시장이 14% 정도 되는 비중이고, 변압기가 40% 정도. 근데 이 두 개를 다 한다는 얘기죠. 자, 수요가 일정한 가정을 제외한다면 GDP 성장률과 유사하게 성장을 하는 분야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증가하겠다는 얘기죠. 전기는 필수 성격이니까 수요가 쉽게 후퇴되지 않고, 수소가 뭐 대체하지 않는 이상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는 없으니까요. 자, 산업 운송 부분의 전동화로 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고려하면 앞으로도 전기 수요는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고장나면 또 수리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또 초고압 변정망 구축도 필요한데, 대규모 전력 수송이 유리하고요. 송전 손실도 감소합니다. 자, 20%가량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또 수송량 자체도 5배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변경하는 게 좋고, 또 이것들을 구축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원전이 재개가 된다면 또 이 부분에서도 600억 정도, 네, 혹은 또 약 2천억 원 규모의 네, 자재 구매 수요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두산중공업만 힘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풍력 터빈 이쪽에도 지금 여러 개의 투자 요소들이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 수주를 다 받으면 효성중 정말 날아가겠죠. 올해는 뭐 효성중공업의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출력보다는 안정성이 좀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해외 유수기업에서 인증받은 그런 기술력이 있다라는 게 효성에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들입니다. 미국에서 또한 이제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또한 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 동사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이 받겠다 싶은 거고요. 같은 계열로 이제 효성중공업 여기는 목표 주가를 이제 83만 원, 8만 3천 원으로 잡아놨고, 약 한 50% 정도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능기업은 이제 전축, 정비, 허가 완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매출액은 400억이지만 영업 적자가 좀 많았고요. 자, 유가 상승도 있었고, 러시아의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왔고, 원자재 상승분은 판가로 전환시킨다고 했고, 또한 수소를 하고 있어서 액화수소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직영 충전소도 연내에 3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소의 모멘텀까지 중공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회사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두산중공업인데 얘네들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원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준 거고,
여기서는 보실 거는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아까 위에 나온 내용이 전부 다기 때문에. 자, 풍력 터빈, 가스 수소 터빈, 담수화 플랜트 탄소 포집 기술 도입을 한다. 20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평균 10조 원 규모로 수주 성장이 가능하다. 요 정도.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뭐 본다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협력을 한 것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 네. 근데 국내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쭉쭉 잘 가고 있으니까 혹여나 좀 리스크가 악재가 하나 뜬다고 하면 그때 노려서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쨌든 이제 그 대선 이제 관련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그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주 중에 제일 못 갔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주주다 보니까 할인율이 너무 많이 적용이 됐고 또 현대중공업은 업다운이 좀 심하고 현대미포조선도 이미 오를 대로 올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은 건 이제 삼성중공업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수주는 이미 초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조선은 대부분 수주를 먼저 받아놓고 이게 착공되는 게 좀 오래 걸리죠. 배를 만드는 게 뭐 뚝딱뚝딱 걸리는 게 아니니까 좀 시일이 걸리잖아요. 연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23년도, 4년도, 5년도 요때 이제 물량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은 좋았으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충당금, 그다음 드릴십 평가 손익도 잡혀 있습니다. 자, 수주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치 물량을 잡아놔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정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내하고 좀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은 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수주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드릴십에 대한 이제 판매가 좀 가능해졌고 대규모 투자 계획도 없고 시장 시황이 안 좋은 사업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이 발만 넘기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물론 제가 볼 때 삼성중공업은 당분간까지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내년이라고 하니까 22년도니까 내년이니까 벌써 뭐 오래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년을 보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뜨거운 여름이 올 한 5월쯤부터 선제적으로 한 2, 300 먼저 들어가고 추후에 더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대박 수익 하나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계속 이제 수주 얘기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선취금을 받고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러시아발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생산률이 좋고 수주도 좋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 추진선 해가지고 수소 쪽으로도 에코 아모니아 쪽으로도 국제 과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는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이고요. 솔브레인 1봉, 주봉, 월봉. 얘 바닥이네요. 네, 여기서 올라갔을 때 우리 못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기회예요. 물론 더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이런 저점은 항상 예측하지 못. 이렇게 되면 사실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 누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악재는 하나 있죠. 러시아가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거. 사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만 가보면 좀 러시아가 약간 패전한다는 얘기들이 더 우세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투자 사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외국인은 꾸준히 사주고 있잖아요. 네,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여러분 매수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풍 정밀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네, 주가 위치 사실 조금 나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딱 이렇게 꽁지에 땄다라는 거 다른 종목들은 다 밑으로 빠졌는데 물론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머물러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내일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없고요. 네, 지금 거의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내일 이 뚜껑을 따고 올라갈지 그 부분들이 사실 좀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 단위가 바뀌는 이제 100원 단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면은 또 그 호가당이 뛰는 게 또 달라지니까 네, 그쪽 부분도 한번 보시고 바라고. 월봉으로 봤을 때 벌써 턴어라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딱 턴이 됐죠 벌써. 네, 그래서 남은 3월 기간 동안 조금 이 소폭 좀 하회를 해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희가 투자할 공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재무는 작년에는 안 좋았지만은 네, 올해는 네, 좋아질 것이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고려아연의 이제 그 폭풍 성장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늘 7% 네, 올랐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니까. 네. 네. 그래서 과거처럼 좀 주주들 실망만 좀 안 시키면 괜찮은 회사라고 봅니다. 네. 뭐 재무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 작년에 털 어라운드 했고 올해는 또 매출액이 어마어마했으니까 네, 성장세는 좋습니다. 네. 루트로닉 네, 보유주 하신 분들만 네, 잘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효성중공업 네, V자 그리고 있고요. 네, 좋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미 올라온 느낌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또 중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네, 아직 뭐 수주가 대량으로 나오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컨센서스를 좀 잘 잡아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목표가 하향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96,000원. 네, 네, 그래서 96,000원이어도 높네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조선중공업. 네, 조선중공업 오늘 또 4% 정도 올랐네요. 계속 고점이에요, 조선중공업. 네, 신규 주주분들 사실 들어가기 좀 힘들고요. 사실 단발성으로 네,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만 네, 추천드리고 그 이하의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좀 힘들어요. 이런 구간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다고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였죠? 삼성중공업. 사실 뭐 이번에 추천한 것 중에 사라고 이제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풍정밀을 살 것 같고요. 주가도 싸고요. 혹은 솔브레인 아니면 삼성중공업 3순위로는 네, 최근에 좀 떨어지는 느낌. 조봉상으로는 뭐 항상 그랬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네, 월봉상으로는 뭐 볼 것도 없죠. 네, 회사가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2023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3년 단위 보시면은 8,000원,
5년 단위 보시면은 만원, 그러니까 만원까지도 뭐 5천원까지도 금방 올라가죠. 지금 5천원권인데 만원까지 이렇게 내년부터 좋아지면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후반기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만원까지는 뭐 금방 도달하죠. 네, 그래서 뭐 10년 주기로 보실까요? 네, 과연 이 수주 잔고가 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만원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